네, 안녕하세요. 네, 나도 세련된 패셔니스타. 이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강사 강주현입니다. 이 부제가 있죠. 중년을 빛나게 할 패션 꿀팁. 이 정말 재밌는 주제예요. 제가 이 강의를 가지고 다른 센터에서도 다른 분들을 좀 만나서 중년 이상의 분들을 만나서 뭐 6주차, 8주차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재밌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강의일까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한번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디자이너로 근무를 2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고 강사 일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 사진 보여드리면 다들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헌트라는 브랜드 기억나시나요? 네, 헌트라는 브랜드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브랜드로 기억을 해요. 저도 되게 학생 때는 정말 저 브랜드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의상을 전공을 하고 나서 이 브랜드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좀 트레디셔널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헌트 디자인 옷을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친근감을 느끼실 것 같고요. 트레디셔널 컨셉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브랜드가 아닌 패션 연구소에서 디자인, 또 뭐 컬러, 또 소재, 또 스타일, 뭐 이런 것들, 또 트렌드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옷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막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알게 된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년 여기 50플러스 센터에서 만나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또 여기 50플러스 센터에 계신 분들이 재밌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잘 편집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요즘 저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도요, 중년 이후의 여성을 위한 그런 브랜드를 하고 있어요. 이름은 더 헤이븐인데, 지금 한 30대 넘어가면 셀룰라이트 항상 우리 너무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입고만 있어도 셀룰라이트 분해에 도움이 되는 소재로 된 외국 소재인데요. 이제 그런 레깅스, 이런 걸 만드는 일을 제가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해야겠죠. 저에 대한 소개는 잠깐 드렸고요. 자, 나도 세련된 패셔니스타. 자, 패셔니스타라는 말이 뭘까?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또 감각이 좋아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패셔니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센터에서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컬러에 대한 강의, 또 뭐 체형에 대한 강의, 또 옷의 어떤 룰에 대한 강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재밌어 하셨던 내용은 주로 체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중년 이후에 어떻게 내가 패션을 이렇게 하면 더 삶의 질 아니면은 텐션이 올라가는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옷 입기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좀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그냥 나는 옷 입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냥 편하게 입으면 되지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옷 입는 게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상의 텐션을 좀 올릴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 즐거울 수 있고, 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좀 더 즐거운 시간, 또 더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에서의 옷 입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하루 일상을 좀 더 재밌고 또 흥미롭게 만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중년 이후 패션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중년 이후에는 이미 우리는 옷 입는 거는 젊었을 때나 멋을 내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 30대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멋이 중년 이후의 삶에, 우리의 옷 입기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예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0, 30대 또는 10대, 20대 때는요, 유행하는 옷을 입어야 옷을 잘 입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옷을 막 자주 바꿔줘야 되고, 저는 특히 패션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을 이렇게, 뭐가 유행을 한다. 요즘 뭐 호피가 유행이다. 카키가 유행이다. 스트라이프 절개가 유행이다 하면 그걸 사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옐로우가 유행이다. 요즘 여러분, 2021년도 봄, 여름은 옐로우가 유행이거든요. 그러면 또 옐로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옷장에는 옷이 너무 많이 쌓여져 가고, 또 핏이 바뀌잖아요. 핏이 바뀌면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옷을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신박한 정리에 신혜라랑 우리 박나래 씨가 나와서 날마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거기 연예인들이 가장 짐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옷에 관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사느라, 정리하느라, 파느라, 버리느라 들이는 이 시간이 좀 아깝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이렇게 유행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나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멋스러운 그런 우리의 문화생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옷을 너무 많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트렌드에 따라서 사실 좀 바꿔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는 주로 바지핏이거든요. 바지핏은 여자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통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핏 정도만 좀 바꿔주면 되고, 가끔은 이제 신선함, 자기 스스로의 신선함을 위해서 뭔가의 구입이 필요할 뿐, 너무 자주 이제 나의 스타일을 확 유행에 따라서 바꿀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나의 스타일, 나 스스로의 고유의 스타일이 더 중요하고, 그 스타일 위에 이제 하나씩 뭔가의 그 시대적인 변화를 조금씩 주는 거, 그 정도로. 트렌드가 중요했다면 지금부터는 나의 스타일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스타일은요, 너무 정장으로 딱딱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캐주얼하면서 또 적당히 우아하면서 또 적당히 점잖은 스타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이번 제가 얘기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잖아요. 적당히가 뭐냐? 적당히란 말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말은 사실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년 이후의 패션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중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의식주 중에 그래도 중요한 의생활 문화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누구는 세련됨이다. 아니다, 나는 나의 개성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나는 화사한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 나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약간 부티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나는 뭔가 더 남성스럽거나 여성스러운 그런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패션에 대한 전문가들, 특히 중년 이후의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중요한 키워드로 꼽으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고급스러움입니다. 이거는 꼭 뭐 비싼 옷을 입어서의 고급스러움은 아니고요. 옷에 대한 어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아온 옷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어요. 나와 잘 어울리는 옷에 대한 지식. 그것을 고급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아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나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에 대한 고급스러움. 또 하나는 내 삶에 대한 품위와 그런 것들, 나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우아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옷으로도 한번 만들어가 보자.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에 지나온 시간과 또 우리가 쌓아온 지식들, 지혜들, 지혜라는 말이 맞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옷 입기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체형에 그렇게까지 구애를 받지 않아요. 키가 크거나 작거나 또는 말랐거나 뚱뚱하다라고 해서 나는 옷 입는 거가 나는 안 돼, 난 포기,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체형 편에 가면,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체형에 대해서 가면 키 큰, 키 작은, 또
통통한, 아니면 마른, 아니면 키가 크고 마른, 키가 뭐 작으면서 마른,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또 그거 말고도요, 뭐, 나는 두상이 좀 커. 아니야, 뭐 나는 하체가 좀 짧아. 아니야, 나는, 어제도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으로,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셨어요. 난 팔뚝이 너무 굵어. 이런 분이 계셔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좀 마른 체형이에요. 너무 말라서, 특히 이 팔 위로 여기 어깨를 드러내는 게 좀 고민이에요.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는 60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옷 입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열심히 찾아서 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가지고 보여드리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면요. 다 가능해요. 뚱뚱하다고 해서 말랐다고 해서 키가 작다고 해서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체형이건 간에 자기에게 맞는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출 수 있고 제가 그거를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 30대 때는 에너지가 넘치는 생생함이 무기고 심플하게 옷을 입어도 어쩌면 그냥 뭐 괜찮아요. 그 나이대에 맞는 그런 심플함이나 개성이 잘 어울릴 수 있지만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우아함과 부드러움, 또 이런 분위기, 그 사람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얻어진 그런 우리들의 경험을 이제 옷 입기에 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체형 관리를 내가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20대나 10대가 입는 옷들을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이게 과연 멋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쵸? 물론 뭐 나이에 따라서 꼭 다르게 옷을 입어라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것들이 그런 스타일이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표현해보고 연습해보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생각들 중에 아침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외출하기 전마다 또 하는 생각이 있죠. 오늘은? 나 오늘 뭐 입고 나갈까? 이 생각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때로는, 너무 귀찮아. 뭐 오늘은 중요한 장소 아니니까, 뭐 어제 입었던 대로 입고 나갈까? 오늘은 다른 사람 만나니까 아니면은 뭐 그저께 입었던 대로 입을까? 이거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에너지를 쓸 순 없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에게 맞는 스타일들을 좀 고민해보고 또 내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한번 나를 만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옷 입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옷을 입느라 들이는 시간과 고민과 그 열정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죠. 남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인가? 또 이 고민도 하죠. 내 나이에는 어떤 옷을 골라서 입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사실 보면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사실 나이대별로 패션 구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구분 없이 스타일링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까 20대, 10대가 어울리는 옷을 그대로 우리가 입으면 어울릴까요? 이런 얘기 했지만 포인트만 좀 바꾸면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에 대한 이건 입을 수 있고 이건 없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또 사진을 보시면 같은 옷을 입었지만 어떤 연령대, 여기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정도로 보이는 것 같은데 각각 좀 느낌이 다르죠? 같은 옷을 입었지만 느낌과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써야 할 포인트들이 좀 달라지겠죠? 네. 자,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 선생님들로부터도 이렇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하셨던 얘기라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나이가 들수록 체형이 달라지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옷 입기의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떤 외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중년 이후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외적인 외모의 차이가 크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이런 게 확연했다면, 지금은 뭐, 잘생기셨던 분들도 그냥 뭐, 이렇게 멋있으시고, 또 예전에 별로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멋있으시고, 이렇게, 그 외적인 차이가, 외모의 차이, 얼굴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쩌면 크게, 그 차이가 간격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점점 평준화되어져 간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중년 이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외모보다 어쩌면 그 사람의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나요? 예. 최민수 씨죠. 최민수 씨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 연예인들의 그 패션 라이프에 대해서도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민수 씨는 신기하게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라마상에서나 뭐 그런 뭐 역할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의 그냥 일상 룩이에요. 이런 걸 사복이라고 하죠. 사복 차림. 연예인의 일상 룩. 사복에서 가져온 사진이고 밑에 두 개 이렇게 수염 있는 거 이것만 어떤 드라마 할 때 했던 그 스타일인데 그 이제 일상에서 인터뷰할 때 나오셨던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같은 사람인데도요, 어떻게 스타일링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이 너무 달라 보일 수 있고 분위기가 정말 달라진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늘 익숙한 스타일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분위기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보시면 여기서 지금 최민수 씨가 입은 옷도 굉장히 달라졌지만 어떤 사진 보면 옆집 아저씨 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또 무슨 락커 같기도 했다가 또 막 무슨 변호사 같기도 했다가 또 저기 밑에는 무슨 연극 배우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옷이 달라져서 이런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헤어스타일이 많이 달라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특히 남자의 외모에 있어서 뭐 80%가 헤어스타일이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헤어스타일이 차지하는 그 분위기와 이미지의 차이, 그것도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생각이 이 사진을 통해서도 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꾸미느냐, 어떻게 우리가 외형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나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조금 그걸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성과 남성이 6커플이 아니고요, 2커플입니다. 2커플의 남녀를 다 다른 옷을 입게 한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다르지 않으세요? 내가 이 커플을 만났을 때와 또 저 위에 커플을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과 동일시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옷 입기에 대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가만 보시면 옷도 다르지만요, 역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되게 다르고요, 표정도 역시 달라요.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그러니까 어떤 옷과 어떤 차림을 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오늘의 하루의 기분도 달라질 뿐 아니라 행동도 좀 달라지고요. 그쵸? 표정이라든지 나의 어떤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하는 행동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는 나의 중년 이후의 삶을 내가 더 아름답게 정성 들여 만들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진짜 나의 나다움을 찾아가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 옷 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패션계의 큰 이슈 중에 우리 중년 이후에 우리들, 저도 이제 올해가 50이에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우리들에 해당되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의 패션계는 그레니들이 대세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죠. 그레니라는 거는 이제 할머니, grandmother, 이거를 이제 좀 애칭처럼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패션계의 대세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20대 때부터 모델을 해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축복이다. 그리고 내가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이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다. 예전보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대, 30대 때는 막 뭘 사서 이렇게 그런 거에 그 옷을, 패션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만들어가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린 슬레이터라는 분입니다. 그 시니어의 패션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 분 보여드릴 거예요. 이분은 65세시고요.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예,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거기 친구를 만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우연히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으로 패셔니스타로 이렇게 멋있는 분이 계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겠죠. SNS나 이런 데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모델이 된 거예요. 원래부터 모델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던 분인데 워낙 스타일이 멋있으시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20, 30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멋있으시다. 아, 정말 멋있으시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분이죠. 린다 로댕 이분도 미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패션을 했던 사람입니다. 70세, 올해 70세 정도 되셨고요. 전직 스타일리스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잘 아시겠죠? 근데 60세 때 뉴욕에 있는 소호에서 부티크 샵을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마르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 20대가 입어도 될 법한 옷을 그대로 다 소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저는 처음에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제 컬러 감각이 아주 좋은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분의 어떤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체형이 처음엔 부러웠지만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분의 이 열정이 정말 너무 대단하구나. 자신의 삶에 내 일과 또 나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엄청 부지런하시고 절대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 모습이 정말 저한테는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컬러 감각이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컬러 감각이 좋다는 거는 화려한 컬러를 써서 컬러 감각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면 거의 화이트, 블랙, 그 다음에 데님, 인디고 컬러. 그러니까 청바지에 사용되는 그 인디고 컬러죠. 그 다음에 카키. 정도 안에서 지금 모든 컬러가 다 이렇게 있죠. 레드로 가끔 포인트를 주거나 에메랄드, 민트 컬러 포인트를 주는 정도입니다. 자, 컬러를 잘 쓴다는 거는요. 화려한 컬러를 쓴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른 경우에 다른 센터에서 컬러, 시니어 우리의 패션에 대한 중년 이후의 패션에 대한 컬러 강의를 할 때도 그때는 이제 기본색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기본색을 잘 알고 그걸 잘 응용하면서 어떻게 포인트 컬러를 쓸 것인지 이런 강의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런 것들을 잘 아실 뿐 아니라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컬러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 너무나 멋있으신 분이죠. 카르멘 델로피체라는 분이고요. 89세십니다. 현직 모델이세요. 20대 때부터 모델을 하셨는데 20대 때도 예쁜 모델이셨지만 지금도 어떠세요? 나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이런 스타일과 노력이 정말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정말 너무 멋지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또 굉장히 가슴에 남았어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적어놨죠.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대요.
그만큼 열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신다라는 얘기겠죠. 이분은 이제 염색도 하지 않은 흰머리가 대표적인 어떤 그 이분의 그 뭐 이제 이렇게 이미지 중에 하나고요. 또 보톡스나 지방 흡입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 몸매를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계시는 존경할 만한 정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또 여자분들만 있는 건 아니죠. 이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진을 많이 보신 분들이 여기 50 플러스 센터에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고요. 닉 우스터라는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이 키가 별로 안 크세요. 168cm인가? 그러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인 치고는 좀 작은 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셔니스타로 아주 뭐 패션계에서는 항상 등장하는 옷을 잘 입는 그런 분입니다. 또 키 작은 남자의 패션 롤모델이기도 하고요. 키를 떠나서도 남자들의 패션 롤모델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보시면 근데 무슨 남자가 이렇게 빨간 바지 오렌지 바지를 입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옷을 잘 입은 사례를 제가 미국이나 뭐 유럽 사람들 사례에서도 많이 모으고 또 이제 강의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왜냐하면 같은 동양권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특히 남자분들이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는 거는 옷을 튀게 입는 게 아니에요. 옷을 튀게 입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기 때문에 옷을 튀게 입는 게 잘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복식에는 코드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 코드에 맞춰서 입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여행을 할 때도 그쵸. 여행을 할 때도 그 여행지에 맞는 그런 패션 차림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실 외국인과 같이 일을 해야 될 때라든지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든지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뭐 이제 서로 간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빨간 바지, 오렌지 바지도 사실 그 코드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마린룩에서는 그 레드 컬러의 바지가 그냥 이렇게 어떤 항목 중에 있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밀리터리 룩이나 항공 이쪽에서는 카키의 오렌지가 대표적인 컬러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저렇게 튀는 것뿐 아니라 기본 복식, 기본 정장이나 수트 차림, 또 기본 캐주얼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소품들의 컬러나 이런 룰들을 맞춰가는 것이 기본인지 우리 패션의 기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 훨씬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께는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은 제가 외국 사람들만 이제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남포동 닉 우스터라고 하시는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여용기 씨입니다. 67세시고요. 이분은 패션에 관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직접 만드신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반응이 있고, 연령대 상관없이 이분의 팔로워가 있고, 5만 팔로워가 넘는 그런 스타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같이 참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그런 규칙과 룰을 꼭 알아야만 옷을 잘 입는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는 꼭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옷 입기에 있어서 물론 규칙과 룰이 있지만 그런 거 없이도 이렇게 개성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박막래신데요. 이분은 뭐 규칙과 룰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의 가치관, 또 삶에 대한 철학, 즐거움, 또 당당함, 유머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뭐 패션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유튜브에 또 올리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충분히 얼마든지 정말 존경할 만한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분들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이 작업을 처음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보니까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삶에 대한 열정과 그런 부지런함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고요. 또 이분들은 보면 다른 사람의 눈 때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본인을 만들어가는, 꾸며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강점, 나의 강점에 맞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또 유행을 쫓기보다는 내 스타일을 먼저 두고, 내 스타일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다가 지금 오고 있는 유행을 맞춰가는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진지하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 또 깊이에서 나오는 연륜과 자신감, 오히려 20, 30대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연륜과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 멋있다. 얼굴만 예쁜 사람보다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넘치는 그분들이 정말 대세다.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아까 이 카르멘 델로피체가 얘기했던 나이가 든다고 열정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리고 우아함이 무엇인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패션은 나를 찾는 즐거움인데요. 당신은 이거 강의를 보시는 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패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우리의 스타일을 통해서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 스타일, 또 우아함, 고급스러움, 나를 찾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패션은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자면 트렌드를 따르느라고 내가 세월을 거스리는 맞지도 않는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또 우아하게 보이고 싶다면 또 너무 옛날에 내가 입어왔던 스타일을 항상 똑같이 이렇게 올드해 보이게 스타일링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을 날마다 조금씩 만들어가는, 꾸준하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같이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나의 이미지, 나에게 맞는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사례들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강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액티브 시니어 패션쇼에서 이제 이런 패션쇼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패션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고 삶에 어떤 그 동기가 된다는 생각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사실 패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복으로 입는 옷들을 어떻게 나에게 맞게끔 하나하나 찾아가도록 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너무 그 쇼를 위한 옷, 이런 거 패션 쇼를 위한 옷 쪽으로 우리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이렇게 옮겨지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주제를 더 잡아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드린 얘기를 우리가 또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요, 패션, 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기준과 잣대로 삼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면 사실 또 그것은 저의 의도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자 이런 관점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그만큼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내면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이런데 내가 허세와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나를 외모만 꾸며가자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수준의 이야기에서 그치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패션을 가지고 올 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나게 될 상대들, 오늘 내가 같이 대화를 하고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눠야 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정성과 준비,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옷으로 잘 준비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된 그런 만남을 갖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하게 발견하게 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미술 활동을 통해서나 운동을 통해서나 또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길 때도 우리가 기왕이면 그런 행동을 할 때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착장을 해보면 어떨까.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할아버지 보이시죠? 이분은 패션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우리 아저씨예요. 자, 운동을 할 때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운동을 하지만 막 화려하게 꾸며서 멋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에 맞도록 내가 스타일을 이렇게 모자와 또 이렇게 발에다가 이렇게 다리에다가도 토시 같은 걸 끼우셨잖아요. 이런 모습들. 근데 그게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또 사실 여기다가 그냥 뭐 무늬나 컬러를 전혀 신경을 이분이 안 쓰셨다면 또 전혀 다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하는 그 활동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리고 그 활동들의 가치와 뭐 이런 즐거운 시간을 더 플러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복장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튀는 복장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튀는 복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리고 각자 나스러운 그런 복장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한참 전, 코로나가 있기 전, 한 4, 5년 전만 해도요. 외국 여행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멀리서도 눈에 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다 등산복을 입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제발 등산복 입고 오지 말아주세요. 이런 경고가 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TPO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타임과 플레이스, 어케이전.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때에 따라 거기에 맞는 착장을 우리가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난 내가 편한 복장을 하겠다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화가 뭐 서로 다 익숙하다면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해외여행을 할 때 등산복을 입고 오는 착장은 굉장히 특이한 복장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착장을 하는 것이 좋은가, 나에게 또 그 장소에 어울리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더 좋겠다. 그런 가치를 찾아가는 일환으로서 옷 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열정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뭐 별일 없이, 큰 차이 없이 어제가 그제인 것처럼 살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내가 어떤 나에 대한 발전의 욕심,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걸 뭘 배우거나 또 어떤 새로운 걸 도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공부가 필요하죠. 그것처럼 또 거기에 맞는 우리의 스타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열정의 일환으로 우리가 옷 입기가 같은 그런 우리가 다뤘으면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다른 센터에서 이제 이거 강의를 할 때 보면은 회차에 따라서 이제 질문 주시는 내용들이나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톡방을 운영을 하거든요. 같이 수강생분들이랑. 그러면 카톡방에는 우연치 않게 그분이 이제 나는 어떤 게 고민이에요, 어떤 체형이어서 고민이에요 하시면 그분의 사진을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한테는 내가 오히려 배워야겠다 싶을 정도로, 거기 담겨 있는 사진들을 보면, 정성스러운, 삶에 대한 하나하나의 정성스러움, 또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전혀 옷에 대해서 몰라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옷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강의를 더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모른다고 질문을 주시는 분을 보면
굉장히 잘 입으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심권 50+ 열린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도심권 50+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설문조사에 꼭 응해 주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은요, 오늘은 사실 개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나이대에 맞는, 또 내 스타일, 내 체형에 맞는 내가 원하는 분위기에 그 스타일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 또 하나는 컬러에 대한 기본. 우리가 내추럴 컬러라든지 무채색이라든지 이런 기본 컬러들, 또 어떤 컬러가 트렌드로 오고 있는지, 그 컬러의 배색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일 많이 관심 있게 강의 들으시고 또 질문 주시는 내용은요, 체형에 대한 강의들이었어요. 그래서 체형도 굉장히 좁으신 분들도 질문을 주세요. 이렇게 키도 크시고, 키도 여자분이신데 164 정도 되시고, 체형도 뚱뚱하거나 마른 체형이 아니세요. 그런데 얼굴이 약간 긴 편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나는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요? 그러셔서 제가 이제 그런 사례에 대한 사진들을 쭉 찾아서 다음번 강의 때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에 대한 강의들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게 생각보다 소품에 대한, 액세서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옷이 메인이고 액세서리는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첨가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스카프라든지 이런 액세서리가 주인공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카프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을 받은 내용이요, 남자분이셨는데 소품에 관한 얘기를 쭉 들으시고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좀 맞춰야 되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발 컬러, 벨트 컬러, 시계 가죽 컬러, 또는 여자분들 같으면 가방 컬러와 신발 컬러, 이런 것들의 코드가 좀 맞으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킬적인 부분을 좀 배우셔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 남자분은 그런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이제 또 질문을 주신 게 뭐였냐면, 목도리와 머플러, 스카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의 목도리와 스카프에 대해서도 강의를 부탁을 드린다 하는 내용을 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다음 주에 소품에 대한 강의가 한 번 더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체크를 고를 것이냐, 또 어떤 컬러를 고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사실 또 옷과 이게 다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드린 이런 개론적인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스타일, 컬러, 또 핏, 체형, 또 액세서리,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또 패션에 대한 이야기가, 패션이 그동안 문화에 관한 부분과 같이 어우러져서 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듯이 우리 패션이 이게 이래서 이런 옷이 생겼구나, 그럼 나는 이게 어떤 문화에서 생긴 옷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즐겁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즐겨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설문조사에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 꼭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